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천호역 근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꽤 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잠실 서초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서 그런지 현재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는데요. 비가 약간씩 내리고 있어서 우산을 받쳐 들고 영상 촬영을 하면서 걷도록 하겠는데요.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우산이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들 정도로 바람이 꽤 불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경에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신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대선 재선을 포기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구국의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나라를 또 맡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게 우려돼서 자신의 그 개인적 욕심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재선 포기를 선언하셨고요. 새로운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돼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이겨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구국의 결단으로 재선 포기를 선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부통령 시절에 대통령을 하셨던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라고 코멘트를 할 정도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최근 인지력 저하 논란 속에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아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전개돼서 결국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께서는 개인의 욕심, 야심을 버리고 통 큰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그 결단을 존중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의 역사 속에서 45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요. 미국의 45명의 역대 대통령들에 관하여 특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2024년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은 지금까지 대통령을 45명 배출했습니다. 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46대 대통령인데 45번째 대통령이냐면 제22대와 24대 대통령을 띄엄띄엄 징검다리식 임기로 두 번의 임기를 나눠서 수행했던 분이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동일한 인물이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정말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우산이 뒤집혀 버릴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산을 잠시 접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속에서 배출된 45명의 미국 대통령들의 특징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추앙받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지폐,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곧 바뀌니까 여기 건너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년 동안 전개됐던 미국의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총 8년을 수행을 했는데요. 국민들은 대통령을 더 해라, 더 오랫동안 해라 라고 계속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을 안고 1797년에 물러나서 2년 후에 별세하셨습니다. 별세하실 때는 67세이셨는데요. 그리고 그게 미국의 아름다운 관행이 돼서 그 이후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을 두 번만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을 깬 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로부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퇴임한 때로부터 143년이 지난 1940년에 그 대통령을 두 번 했던 관행이 깨지는데요. 그게 바로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3선이 된 연도가 1940년입니다. 143년 만에 그 관행이 깨지고 또 4년 후인 1944년에는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사선이 됩니다. 그게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자, 계속 빗방울이 내리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재밌는 것은 결혼을 어떤 분하고 하셨냐면 그 당시에 미국 초창기에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던 주가 버지니아 주인데요. 버지니아 주의 최대 갑부의 미망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망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약 2,700만 평, 거기에다가 조지 워싱턴의 땅 약 800만 평을 합하면 약 3,500만 평의 토지를 조지 워싱턴은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또 미망인으로 조지 워싱턴과 결혼한 그분이 전 남편으로부터 또 상속받은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또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도 조지 워싱턴이 재산적 가치로 소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이자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두 번째로 부자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첫 번째로 부자 대통령, 부자 1위 누구일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고의 부자. 그건 바로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부자 대통령인데요. 재산 가치가 한국 돈으로 4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부자 대통령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이제 강동구청역 3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그러한 시설이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높이 169m 높이 콘크리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화강암과 대리석으로만 구성된 높이 169m 높이의 오벨리스크, 그게 워싱턴 기념탑인데요. 세계의 중심 워싱턴 DC 그 한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다 보니까 미국의 수도 명칭에도 워싱턴 DC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미국의 수도도 워싱턴 DC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북서부에 50개 주 중에 하나인 워싱턴 주가 있죠. 주도는 올림피아, 그 다음에 가장 큰 도시는 시애틀이 있는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 주, 거기에도 워싱턴이라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미국의 지명에 워싱턴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조지 워싱턴 대학도 있고요. 그만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로 국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입니다. 존 애덤스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제2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가문입니다. 4개 가문. 그 중에 하나의 가문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인데요. 두 분이 이제 부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분들이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 가문 중에 첫 번째 가문인데요. 또 이분들은 또 뭘로 또 기록이 있냐면 미국의 건국 초창기의 대통령들은 다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 부자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고 단임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바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인데요. 부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또 미국 독립선언서의 공동 기초자 중에 한 분들이죠.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5인방이 있는데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다음에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인 벤저민 플랭클린, 그 다음에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이상 5명이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에 속합니다. 그 중에 2명이 바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대 대통령이 토머스 제퍼슨인데요. 토머스 제퍼슨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정부에서는 부통령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시절에 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대립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정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나중에 182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50주년 때 같은 날 사망을 합니다. 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보다 8살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사망한 날짜는 182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50주년 기념일에 같은 날 사망을 합니다. 이것도 운명인데요. 존 애덤스가
토머스 제퍼슨보다는 몇 시간 늦게 사망하긴 하지만 같은 날 미국 독립선언 50주년 때 같은 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당선이 될 때 미국의 간접 선거 방식에 따라 선거인단들의 대통령을 뽑는데요. 그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과 부통령이 됐던 앨런 버가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동일한 숫자였습니다. 동일한 숫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선거인단 수 확보가 과반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했는데요. 그때 결국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위였던 앨런 버는 부통령이 됐습니다. 요즘은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는, 그래서 러닝메이트로 같이 뛰는데요. 반면에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1위 득표자가 대통령, 2위 득표자가 부통령이었었습니다. 자, 그 시절에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1위 득표자였고 부통령인 앨런 버가 2위 득표자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영토를, 기존 영토를 2배로 확장한 대통령이죠. 자, 토머스 제퍼슨은 1803년에 프랑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지금의 미국의 대륙을 동부, 중부, 서부로 3등분 한다면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중부 지역, 그러니까 미국 대륙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광활한 면적을 18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21년 전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토를 2배로 확장한 대통령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아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자, 보통 그 다음에 참고로 5달러 지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5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18대 대통령이자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독립선언서의 공동기초자이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인 벤저민 플랭클린이 각각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들입니다. 자,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행운의 2달러의 초상화 주인공인데요. 왜 2달러 지폐를 행운의 2달러라고 할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올 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의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상에 4번 수상을 하는 사상 초유의 신기록을 세웠죠. 테일러 스위프트,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상에 사상 최초로 4번 수상자가 됐는데요. 그 전에 3번 수상을 했던 사람이 3명이 있죠. 자, 누구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기록을 깨기 전에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상 3번 수상했던 3인방이 있죠. 3명 공동 1위였던 거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기록을 깨기 전까지는. 누구일까요?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상을 3번 수상했던 3명의 인물,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 스티비 원더, 폴 사이먼, 이상 3명인데요. 자, 그 중에 프랭크 시나트라,
프랭크 시나트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인인데요. 그분은 영화 배우로도 활동했고 가수로도 유명한데요. 자,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게 마이 웨이, 또 뉴욕,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영화에도 출연했는데요. 그 영화 중에 1966년에 개봉된 게 바로 상류사회라는 뮤지컬 영화인데요. 거기에 남자 주연이 프랭크 시나트라, 여자 주인공이 그레이스 켈리인데요. 자, 그 영화가 끝나고 남자 주인공인 프랭크 시나트라가 여자 주인공인 그레이스 켈리에게 행운의 $2를 선물했습니다. 그걸 선물 받은 그레이스 켈리가 나중에 프랑스의 남동부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행운을 안게 된 거죠. 왕비가 되는 행운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운의 $2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됐습니다. 자, 행운의 $2 그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그 다음에 4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인데요. 제임스 멀로 대통령 당시에 바로 미영 전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한 30년 전에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이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약 8년 동안 전개됐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독립전쟁이고, 그로부터 약 30년 후에 1812년부터 15년 초까지 약 2년 반 동안 전개됐던 게 미영전쟁입니다. 자, 미영전쟁 당시에 대통령이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인데요. 자, 그때 처음으로 미국이 외국 군대에게 수도 워싱턴 DC가 점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시절에 1814년 9월 중순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영국군에 의해서 점령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미영 전쟁 당시인데요. 그래서 영국군들이 그 당시에 1814년 9월 당시면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맞서서 주변 유럽 열강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른바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서 나폴레옹과 맞서 싸웠는데요. 주도 국가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 1813년 라이프치 전투 실패로 인해서 1814년에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실각을 하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의 나폴레옹과 전쟁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바로 미영전쟁에 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최정예부대 4,000명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바로 북쪽에 있는 메릴랜드주에 상륙을 시켜서 그 당시에 수도 워싱턴 DC로 진격을 해서 1814년 9월 중순에 수도 워싱턴 DC에 가서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자, 그때 백악관이 불타버리니까 이제 시커멓게 걸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 가지고 하얗다해서 백악관이라는 말이 거기서 탄생했는데요. 그 전에는 대통령 집이라 해서 프레지던트 팰리스였는데요. 그 뒤로 불에 그을린 다음에 다시 하얀색 페인트로 칠한 다음에는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이라고 칭하게 됐고, 정식 명칭으로 백악관이 채택된 게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입니다. 자, 그때 백악관이 불탈 그 무렵에 바로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영국군이 상륙해가지고 그 맥켄리 요새라고 있습니다. 맥켄리 요새를 다 불태워버렸죠. 영국군이 미국의 맥켄리 요새를 다 불질러 버렸는데요. 그 맥켄리 요새가 완전히 잿더미에 휩쓸렸는데도, 자, 다음날 새벽에 성조기, 미국의 국력과 자부심과 자긍심, 미국의 부강함을 상징하는 성조기만은 불타지 않고
새벽빛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미영 전쟁 당시 메릴랜드주 맥켄리 요새에서의 일인데요. 그때 그 맥켄리 요새 앞바다의 배 위에서 그걸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도 워싱턴 DC 출신의 프랜시스 스콧키라는 변호사였는데요. 자, 맥켄리 요새가 영국군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지만 새벽빛에 동트는 새벽녘에 미국의 성조기만은 불타지 않고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바다에서 바라보던 워싱턴 DC 출신의 변호사 프랜시스 스콧키가 이류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보고 한 편의 시를 쭉 수첩에다 메모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국가의 탄생입니다. 자, 미국의 국가,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이듯이 미국의 국가는 제목이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입니다.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란 뜻이죠. 미국의 성조기가 50개 주를 상징하는 별 50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별빛이 반짝이는 그 깃발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탄생했습니다. 자, 맥켄리 요새가 다 불타버렸지만 성조기만은 동트는 새벽빛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이름이, 미국의 국가가 그렇게 탄생했는데요. 국가 이름이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신호 곧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국가가 그렇게 탄생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를 대강 말씀드리면 동트는 새벽빛에 저처럼 힘차게 펄럭이는 깃발을 그대는 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첫 소절이 시작하죠. 동트는 새벽빛에 저처럼 힘차게 펄럭이고 있는 깃발을 그대는 보고 있는가. 이게 미국의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 그 미국의 국가의 첫 소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국가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게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불타버렸고 미국의 국가가 탄생했는데요. 그게 1814년 9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악관이 불탈 때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그 대형 초상 하나를 딱 끌어안고 불타는 백악관을 빠져나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입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백악관 벽면에 다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요.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불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초상화를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고 불타는 백악관을 빠져나오셨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자, 제임스 메디슨 4대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키가 가장 작습니다. 162.5cm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신이 193cm,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링컨 대통령이 신장이 193cm인데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은 그보다 30cm가 작은 162.5cm,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단신입니다. 다음은 이제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인데요.
자, 이분은 대통령 임기가 1817년부터 1825년까지 8년 동안 했는데요. 그 중에 임기 후반부에 1823년에 멀로 독트린을 선언하셨죠. 우리 미국사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로 독트린을 선언하셨는데요. 그게 뭐냐? 그 1823년 그 당시에는 남미 국가에서 남미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러한 독립운동이 한창 남미 각 국가에서 한창 전개되고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게 1823년 그 당시, 지금부터 201년 전 상황인데요. 그래서 남미를 지배하고 있던, 남미의 대부분은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남미에서 스페인 또는 이제 브라질로부터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러한 운동이 남미에서 확산되고 있을 때 바로 1823년에 미국의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멀로 독트린을 발표했죠.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 유럽 국가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찝쩍거리지 마라. 반대로 우리 미국은 유럽 대륙에 찝쩍거리지 않겠다. 서로 관여하지 마라. 대서양에다가 남북으로 선을 그어놓고 동쪽에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서쪽에 있는 아메리카의 국가들에게 관여하지 마라. 또 반대로 우리 미국은 유럽에 관여하지 않겠다. 서로가 각자 도생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의 열강들은 남미, 중미에 있는 식민지 다 포기하고 다 독립시켜라. 다 그 남미나 중미는 이제 미국의 영향권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제국주의 국가인 스페인, 포르투갈은 이제 식민지들을 다 독립 해방시키고 이제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신경 쓰지 말고 찝쩍거리지 마라. 이게 바로 멀로 독트린입니다. 멀로 독트린. 그게 1823년에 멀로 독트린이었습니다. 그게 5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시절이었던 1823년이고요. 그 다음에 6대 대통령이 이제 존 퀸시 애덤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가문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인데요. 2대가 아버지, 6대가 아들 관계, 부자 관계입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단임으로 끝났습니다.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토머스 제퍼슨, 4대 제임스 메디슨, 5대 제임스 멀로 다 재선에 성공해서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지만 2대 존 애덤스와 6대 존 퀸시 애덤스, 즉 부자들은 재선에 실패하고 단임 4년 임기 한 번으로 끝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이 될 때, 그게 1824년에 당선이 됐는데요. 자, 그때 미국 간접선거 방식이죠. 1824년에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이 될 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나중에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이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소 후보들이 3, 4, 5, 2 후보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선거인단 수 확보를 나중에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이 더 많이 확보하긴 했지만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과반수. 군소 후보들이 난립되면 과반수가 안 되죠. 1등이. 그래서 미국 연방 하원에서 또 대통령을 뽑게 됐습니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도 선거인단 확보해서
부통령이었던 에런보와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듯이 6대 대통령 존 킨시 애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킨시 애덤스는 그 선거인단 확보에서 2위밖에 아니었고 1위는 나중에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루 잭슨이었는데요. 그런데 앤드루 잭슨이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 2위였던 존 킨시 애덤스와 4위였던 헨리 클레이가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연방 하원 의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위 후보 헨리 클레이의 영향권 하에 있는 연방의 그 주들이 2위 후보 존 킨시 애덤스를 지지함으로써 결국은 존 킨시 애덤스가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게 1824년 6대 대통령 존 킨시 애덤스의 당선인데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828년에 이제 리턴 매치가 됩니다. 바로 1824년에 존 킨시 애덤스한테 고배를 마셨던 앤드류 잭슨이 182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출마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인 6대 대통령 존 킨시 애덤스를 꺾고 미국의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총 중에 $2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미영전쟁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불타버리고 미국의 국가가 탄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미영전쟁 중에서도 남부 전투의 최대 격전지가 1815년 1월 8일 뉴올리언스 전투입니다. 자, 그것은 그 당시에 미영전쟁이 1812년 6월에 시작이 돼서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벨기에의 겐트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해서 미영전쟁이 끝났지만은 그게 전투 현장에는 제대로 전파가 안 됐습니다.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요. 1814년 12월 24일 당시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것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강화조약, 즉 겐트 조약이 체결됐다라는 걸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각 전투 현장에서는 계속 전투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남부 전투의 격전지인 뉴올리언즈 전투가 1815년 1월 8일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 남부 전투에서 영국군의 사상자가 2037명, 미국군의 사상자는 7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을 압도적으로 이겨버렸던 미국의 승리, 영국이 패배했던 전투가,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압승했던 그 전투가 1815년 1월 8일에 뉴올리언스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서 미국군의 영웅이 바로 앤드루 잭슨이고 나중에 1824년에는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존 킨시 애덤스한테 패배를 당했지만 4년 후인 1828년에는 이제 리턴 매치를 해가지고 존 킨시 애덤스를 꺾고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이 됐고요. 8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총 중에 $2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빗방울이 이제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자, 여기 노천 카페도 있습니다. 자, 월요일, 어제 일요일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월요일이어서 오늘 출근하는 날이어서 오늘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 얼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7월 22일까지 무려 22년 4개월 22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온 공간이고요. 42.19km를 100일에 완주하게 된 그 훈련의 산실이 바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의 나무 데크입니다. 이곳에서 촬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9시 8분인데요. 여기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9시 8분입니다. 자, 그래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미영전쟁 당시 남부 전투인 뉴올리언스 전투의 영웅으로 7대 대통령이 됐고 미국 달러 지폐 중에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8대 대통령은 특별한 이력이 없는 분이고요. 특징이 별로 없고요. 9대 대통령은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이분은 미영전쟁 당시 북부전투 중에 유명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 주변의 테임즈 전투입니다.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 바로 미국의 윌리엄 해리슨 제9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테임즈 전투가 발생된 미영전쟁의 북부전투 테임즈 전투가 1813년 9월 5일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때 영국군과 아메리칸 인디언이 한편이었고 미국을 상대로 싸웠는데요.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그 인디언들과 영국군의 연합군들은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테임즈 전투에서 패배했던 인디언이 누구냐? 바로 인디언 시오니족의 추장 테쿰스인데요. 테쿰스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의 총탄을 맞고 사망하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게 바로 테쿰스의 저주입니다. 뭐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냐면 인디언 시오니족의 추장 테쿰스가 자신을 사살한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어떤 저주의 말을 남기냐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는데요. 이게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 그것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바로 테쿰스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았던 미영전쟁 당시 북부전투 테임즈 전투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그로부터 27년 후인 1840년에 미국의 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1840년에 당선됐으니까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났고 10의 자리 수가 4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죠. 그래서 테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데요. 그 뒤로도 1860년에 당선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또 1880년에 당선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1900년에 재선이 되는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1920년에 당선되는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 1940년에 3선이 되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1960년에 당선이 되는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총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그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바로 테쿰스의 저주인데요. 자, 그래서 7명이 사망하는데 그 중에 4명은 암살을 당하고 나머지 3명은 병으로 죽습니다. 자, 그게 테쿰스의 저주인데 바로 미영전쟁 당시 북부전투의 최대 격전지 테임즈 전투에서 인디언 시오니족의 추장 테쿰스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그 저주의 말을 남겨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주의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